한반도 상공을 순회하던 미국 첩보위성 KH-12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1시간 내에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평양에서 초계 중인 핵잠수함 오하이오에 공격 명령을 내린다. 오하이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즉각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겨냥해 발사한다. 이 미사일은 시속 2925km로 2분 만에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상공까지 날아간다. 이 미사일 탄두에는 강철보다 2배나 강도가 높은 텅스텐 탄자들이 장착됐다. 한자 한 개는 59 경기관총을 12번 쏠 때의 화력이 있다. 미사일 탄두가 폭발하면 텅스텐 탄자 수천 개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킨다. 이상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미국이 핵무기 대신 재래식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재래식 전략무기란 1시간 이내에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한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새핵 군축 협정에 따라 보유 중인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데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이른바 미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이라는 새무기 체제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핵무기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억지력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 상핵무기의 사용이 억제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로 적대국을 공격할 경우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비롯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것이 분명한 만큼 미국의 핵무기 공격 옵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목표물을 1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장점은 핵무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파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가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말 그대로 전세계적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 타깃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수분 내에 이를 선제 공격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액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CPGS 운용의 가상 시나리오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혹은 보복 공격을 제시했다. 선제 공격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때 타격 직전까지 북한이 GPS 발사 자체를 모르게 기습하는 것이다. 백현 연구원은 북한의 일부 이동식 미사일은 사용 전에 연료 주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에서 9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0GS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복 공격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PGS로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튼 연구원은 PGS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은 레이더와 같은 고정 취약 목표 테러리스트나 이동식 미사일 등 이동 취약 목표 펑크와 같은 비핵 공격으로 파괴 불가 목표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액튼 연구원은 북한 핵시설은 12주에서 가장 적절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가 10주에서 선호하는 이유. 미국이 PGS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부시 정부 때부터였다. 오바마 정부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부시 정부의 군사 전략을 대부분 수정해온 오바마 정부가 이 프로그램은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대폭 감축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새핵 군축 협정에 따라 앞으로 10년 내에 전략 핵탄두를 2100개에서 1250개로 줄여야 한다. 또 IBM 전략 폭격기 잠수함 등 핵탄두의 운반 수단도 현재 1600에서 800로 감축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상 처음으로 약속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또 새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을 것도 천명했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로선 이를 대체할 억제 수단이 필요하게 됐고 GPS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해온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시키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CBGS를 선호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0 교대할 보고서에서도 테러 집단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PGS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까지 모두 20억 달러의 예산을 CBGS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PGS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기존의 IN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방법. 둘째, 공중에서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 셋째, 지구 궤도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 등이다. I-10N보다 정밀 공격가는 CBGS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이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현재의 재래식 미사일, 특히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하려면 최소 속도가 마하 5에서 6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하 5는 시속 6120km로 서울과 부산을 불과 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다. 마하는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물체의 속력과 유체 속에서의 음속 사이의 비를 말하며 기호는 셈이다. 보통 공기 속에서 고속으로 운동하는 탄환 비행기, 미사일 등의 속력을 나타낼 때 쓴다. 비행체가 공기 중에서 비행할 때 마하 2를 넘는 경우를 초음속 비행이라고 말한다. 마하 5를 넘을 경우 이를 극초음속이라고 부른다. I-10의 경우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의 SPGS 프로그램용 ICT에는 LGM-37민 히트맨 3호 미사일이다. 미인 히트맨 3호 미사일은 발사 버튼을 누르고 1분 이내에 발사되며 발사 후 3분 이내에 대기권 밖으로 핵탄두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제원을 보면 길이 18.2m, 무게 34.5톤, 사거리 11,250km, 최대 속도 마하 23이다. 미국은 미니트맨 3호를 발사체로 사용하되 핵탄두 대신 455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경우 CBGS용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니트맨 3호 같은 I-12에는 발사 후 진입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CBGS형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칫하면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인지 재래식인지 구별할 수 없다.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PGS용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대국이 이를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로 오인하고 보복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미군시 PGS용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방안은 ICTM의 추진력을 이용 106km 상공까지 올라간 후 작은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 형태로 비행하는 방식이다. 글라이더는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정보를 수신해가며 목표 지점까지 초음속으로 날아간 뒤 목표물 상공에서 재래식 탄두를 발사한다. 미국은 이런 방식이
IM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 중. 미국은 지난 2010년 4월 21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8월 11일 마하 20으로 나는 에이티버 히트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17일 시험 발사에선 마침내 성공했다. 당시 메일린다 모건 국방부 대변인은 하와이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으로 발사한 고등급 초음속 무기가 태평양 상공초고층 대기권을 거쳐 마셜 제도의 과멸린 환초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잘린 환초는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4,00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다른 PGS 프로그램은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0.8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월 26일 캘리포니아 주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의 날개 하단부에 X-52 레이 웨이브 라이더라는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최초의 탑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X-52 레이는 200초간 비행했으며 순간 최고 속도가 마하 5.1을 기록해 목표 마하 6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지난 2011년 6월 13일과 2012년 8월 14일 2차와 3차 실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3년 5월 1일 태평양 상공에서 3차 실험을 실시해 성공했다. 당시 X-52 레이는 6분여 동안 426km를 비행했다. X-50 레이는 B-52 폭격기의 날개 아래에 매달려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X-50 레이는 고도 15,000m에 오르자 B-52 폭격기에서 분리돼 고체 연료 로켓 추진체의 도움을 받아 마하 4.8까지 가속했다. 이후 로켓 추진체를 떼어낸 X-52 레이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점화하고 고도 18,000m에서 마하 5.1까지 속도를 올렸다. 연료 공급이 끝나자 X-52 레이는 태평양에 착수할 때까지 원격 데이터를 보낸 다음 계획대로 파괴됐다. 이 정도면 인천에서 LA까지 1시간 반이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1,500km를 비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같은 거리를 X-52 레이는 15분 정도면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X-37가 이륙하기 위해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 공군 연구소 항공우주 시스템 담당관 찰리 블링크는 완벽한 임무 성공이라고 실험 결과를 평가했다. 미국은 당시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까지 3억 달러를 투입했다. X-50 레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정밀한 탐색기도 내장하고 있다. 때문에 신속한 공격이 요구되는 표적과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X-52 레이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마하 15에 달한다. X-51 레이가 이처럼 극초음속을 낼 수 있는 것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